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매일 영상 뉴스입니다.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은행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술력이나 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기보다는 단순히 담보에만 의존해 대출을 내준 은행이 대다수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지역은행인 대구은행의 담보대출 비율이 은행권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내주면서 담보와 보증을 요구하는 대출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의 중소기업 담보대출 비중이 증가하는 대신 신용대출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은행은 지난 5년간 평균 담보대출 비율이 65.5%로 은행권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경남은행이 65.1%,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62.9%, KB국민은행이 62.8%의 순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은 담보대출 증가율만큼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지난 5년간 시중은행의 담보대출 평균 증가율이 5.8%인데 반해 국민, 하나, 신한, 우리 등 4대 은행의 담보대출 증가율은 약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발전 가능성 측면에서 우수하지만 담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은 만큼 담보와 보증 위주의 대출 심사 관행을 탈피하고 기업의 창의성과 기술력,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대포차 추정 대수가 560여 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포차는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위험천만한데요. 하지만 대구시의 단속 건수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의 수많은 대포차가 불법으로 거리를 활보하고 있지만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17일 국토교통부가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분포된 대포차는 지난 6월 기준 2만 1,773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대구는 562대로 추정됩니다. 대포차는 명의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차량을 말합니다. 구입 후 15일이 넘도록 자동차 등록원부에 명의 이전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나 탈세를 위해 노숙인들의 명의를 도용해 타고 다니는 경우, 차량 소유주의 파산으로 소유권을 빼앗긴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런 대포차는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 5년간 단속 건수는 경기가 1,632건, 서울이 1,180건, 경북은 267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구는 이 기간의 단속 건수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에는 단속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관 13명이 배정돼 있지만 이들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단속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다음 달 5일쯤 권영진 대구시장의 첫 인사작품이 모습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대구시가 제출한 조직 개편안에 대해 시의회 안에서 반대 기류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지만 더 이상 인사를 늦출 수는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대구시는 오늘 권 시장 취임 후 작업에 들어갔던 조직 개편안 및 인사 스케줄이 잡혔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 의회와의 조율 작업 및 임시회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다음 달 5일 인사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시는 25일부터 3일간 열리는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조직 개편안이 통과되는 대로 조직 개편에 따른 인사 작업에 들어갑니다. 또 28일 행정부시장을 중심으로 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승진 예정자를 결정한 뒤 29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시는 늦어도 다음 달 4일까지 조직 개편에 따른 인사 작업을 마무리하고 5일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인사시일이 촉박한 만큼 부청장과 부군수 등 구군과의 교류 인사폭은 최소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인사에서 여희광 행정부시장은 다음 달 1일자로 안전행정부로 자리를 옮기고 정태옥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정책관이 행정부시장에 임명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추석 전 인사를 마무리하고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시의회와의 조율 작업 및 임시회가 남아있어 그 결과에 따라 인사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의 적자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 연금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공무원 연금제도 손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 연금이 매년 2조 원에 달하는 적자를 내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과 재정 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해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누적 적자가 9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공무원 연금과 이미 1973년부터 기금이 고갈된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의 개혁 필요성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됐지만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본격적인 논의가 미뤄져 왔습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 연금이 만성 적자 상태인 만큼 수령액 지급 기준 등을 조정해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연금을 개선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달 안에 최종안을 마련해 다음 달 공청회를 열 계획입니다. 또 당정청은 오늘 회의에서 안행부가 마련한 주민세 인상안과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방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 등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최근 군부대에서는 각종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군복무 중 자살한 사병 가운데 10명 중 4명이 관심사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 당국의 관심사병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군 복무 중 자살한 사병 10명 중 4명이 관심사병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과 2013년 2해 동안 자살한 사병 83명 가운데 관심사병은 40%인 33명에 달했습니다. 계급별로는 관심사병 자살자 33명 중 1병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2병이 14명, 상병이 4명이었습니다. 이들 중 공군 1명을 제외한 나머지 32명은 육군 소속이었습니다. 이처럼 관심사병의 자살이 빈번한데도 국방부는 2012년에서야 관심사병 중 자살자 현황을 집계하는 등 관리를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속된 비로 더위가 한풀 꺾이면서 대구 경북은 선선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을맞이 2차 장마가 예년에 비해 보름이나 일찍 찾아오면서 많은 비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비는 간간히 소강 상태에 들겠지만 내일까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매일 영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